시간과 삶의 지혜, 당신의 항아리에 지금 당장 넣어야 할 당신의 돌은 어떤 것인가? 시간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다. 어떤 이에게는 쏜살같이 지나가는 화살 같고 또 어떤 이에게는 더디게 흐르는 강물 같다. 사랑하는 이를 기다릴 때는 커피 우유처럼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마감에 쫓길 때는 뒤쫓아오는 호랑이처럼 무섭게 다가온다. 군대에서의 시간은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고 하지만 마치 정지된 세계에 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시간은 우리의 인식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그 모습을 달리한다. 그러나 그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우리는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바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면 자연스럽게 중요성과 소중함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는 점이다. 이는 아마도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돈 중 어느 것이 더 소중한지 질문받을 때 망설이곤 한다. 푼돈을 벌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을 써가며 시간을 사들이는 사람도 있다. 사회생활의 출발선에 선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라는 자산만을 가지고 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많은 시간을 들여 처리하고 지하철을 두고 택시를 타는 것에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때 돈은 시간보다 절대적으로 소중하게 느껴진다. 어쩌면 시간을 헐값에 넘겨줄 가게가 있다면 기꺼이 팔아넘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회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차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능력을 배워간다. 시간을 허비하는 대신 돈을 써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된다.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고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시간과 돈의 가치를 저울질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사회인이 이 단계에 속한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한 사업가들은 시간을 돈으로 만들어내는 연금술을 터득한다. 그들에게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자산이며 시간을 빼앗는 사소한 일들은 돈으로 처리해버린다. 기사가 딸린 자가용이나 자가용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나 체면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이동 중에도 계약서를 검토하고 중요한 고객을 만나며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돈이 시간을 살 수 있게 되는 지점에 이르면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개념을 넘어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자원으로 자리매김한다. 어느 시간관리 전문가가 학생들 앞에서 항아리에 주먹만 한 돌을 채우고는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라고 물었다. 학생들이 예. 라고 답하자 전문가는 더 작은 자갈을 돌에 빈틈에 채워 넣었고 다시 학생들이 예. 라고 대답하자 모래를 부어 넣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는 물을 붓고 나서야 질문을 던졌다.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한 학생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어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지만 전문가는 고개를 저었다. 그 의미는 바로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넣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시간 관리의 핵심을 꿰뚫는다. 우리의 시간 항아리는 한정되어 있으며 그 안에 무엇을 먼저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작은 자갈과 모래 같은 일들에 치여 정작 중요하고 큰 돌, 즉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놓치기 쉽다. 작은 돈을 아끼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급한 일에 매달려 중요한 목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시간 활용 방식은 여기서 극명하게 갈린다. 우리는 일생 동안 잠자는데 20년, 먹는데 6년, 노는데 7년, 옷 입는데 5년, 약속 시간에 기다리는데 3년을 쓴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 남다르다. 그들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투자한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하루 동안 해야 할 일 중 중요한 것은 불과 15에 불과하다. 그 15의 일만 제대로 처리해도 그날 할 대부분의 일을 해낸 셈이다. 이렇듯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물론 중요한 일도 좋지만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급한 일은 그 자체가 문제의 징후일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 급한 일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대비한다. 그들은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 또한 비어있는 시간의 기회라는 손님이 항상 방문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다. 기회는 늘 약속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보통 사람들은 바쁜 일이 벌어질 것에 대비하지 못하여 모래알 같은 일에 치여 정작 중요한 일은 시작하지도 못하고 시간의 굴레 속에 갇히고 만다. 자신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미뤄둔 상태에서 체계적인 일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더욱 바빠지고 더욱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나중에 시간이 나면 무엇을 하겠다 다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사람에게는 시간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더 주어도 같은 말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 그들은 더 큰 항아리가 생겨도 역시 모래부터 채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업가 후지타데는 맥도날드를 일본에 성공시킨 인물로 유태인들의 장사 방식을 제대로 구사한다고 하여 일본의 유태인이라고 불렸다. 그가 맥도날드 점포를 늘려가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아는 유태인이 놀러와서 요새 한가하시죠? 라고 물었다. 후지타데니 한가하다니 이렇게 바쁜 걸 보면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라고 반문하자 유태인은 에이 바쁘다니요 한가하니까 이런 새로운 일을 자꾸 벌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답했다. 이 일화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여준다. 바쁘다는 것은 때로 중요한 일을 회피하거나 더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쁨 속에서도 여유를 찾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 그들에게 바쁨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동기가 된다. 당신의 항아리에 채울 큰 돌은 무엇인가? 결국 당신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당신이 시간을 채우는 방식에 달려있다. 이는 곧 당신이 눈앞의 일처리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큰 돌을 항아리에 넣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래는 나중에 넣어도 늦지 않는다. 스티븐 코비는 그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그는 시간을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4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위기, 당면한 문제, 마감 기한이 있는 프로젝트 등이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예방, 능력 개발, 관계 구축, 기회 발굴, 계획 등이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은 불필요한 전화, 일부 메일, 일부 보고서, 급작스러운 방문자 등이다.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은 잡담, 일부 메일, 시간 낭비성 활동 등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 갇혀 살거나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과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서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데 집중한다. 이는 마치 항아리의 큰 돌과 같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그들은 긴급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마크 트웨이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당신의 목표를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당신의 시간 항아리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할 큰 돌이다. 이 큰 돌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꿈을 위한 공부가 될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사회에 기여하는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일이라는 점이다. 지금 당신의 시간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야 할 큰 돌은 무엇인가? 그 돌을 발견하고 그것을 당신의 삶에 가장 먼저 채워 넣을 때 비로소 당신은 시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시간은 더 이상 뒤쫓아오는 호랑이가 아니라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하며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오늘 당신의 가장 중요한 큰 돌을 찾고 그 돌을 당신의 시간 항아리에 가장 먼저 넣어라. 하루를 2배로 사는 법, 시간 관리의 기술. 바쁜 일상 속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목표 달성과 성취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며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시간 관리 기술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루를 2배로 살 수 있는 시간 관리의 기술을 소개합니다. 1. 우선순위 설정.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80%의 성과는 20%의 중요한 업무에서 발생합니다. 즉, 시간을 투자할 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 달성해야 할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에 집중해보세요. 하루의 시작에 중요한 작업부터 처리하면 성취감을 느끼며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투두 리스트를 작성할 때 단순히 할 일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중요도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에너지와 시간을 효과적으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당장 처리하고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계획을 세워 처리하며 중요하지 않은 일은 과감히 미루거나 위임할 수 있습니다. 2. 시간 블록 관리. 집중력 유지와 멀티태스킹 줄이기. 시간 블록 관리는 하루를 특정 시간대로 나누어 각 시간대에 특정한 일을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창의적인 업무에, 오후에는 단순 업무에 집중하는 식으로 시간대를 나누면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 블록 관리법을 통해 일정에 맞춰 집중할 수 있어 일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집중력이 분산되어 중요한 일의 질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번에 하나의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업무의 정확도와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3. 포모도로 기법. 작업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하기. 포모도로 기법은 25분 동안 집중하여 작업한 후 5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작업과 휴식의 반복을 통해 집중력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하고 쉬는 주기가 뇌의 피로를 줄여줘 더 많은 업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포모도로 세트를 4회 완료할 때마다 긴 휴식을 취해 뇌의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긴 휴식 시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통해 집중력을 회복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어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4. 효율적 일정 관리, 목표 설정과 미리 준비하기. 매일 아침이나 전날 밤,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는 습관을 들이면 중요한 일들을 빠뜨리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세우면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해져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에 맞게 일정을 조정하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별로 마감 시간을 설정하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감 시간이 없는 업무는 지연될 가능성이 크므로 각 업무의 현실적인 기한을 설정하고 그 안에 완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업무 완료 후 남은 시간은 휴식이나 다른 일에 활용할 수 있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5. 작은 성과, 인정하기. 꾸준함이 만드는 성취.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지만 작은 성과에 대한 인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중요한 업무에 집중했다면 자신을 칭찬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작은 성과의 누적은 큰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며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계속해서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는 작은 목표를 여러 개 설정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큰 일을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하루에 한두 가지씩 꾸준히 목표를 완수해 나가며 자신감을 얻고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하루를 2배로 활용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우선순위 설정, 시간 블록 관리, 포모도로 기법, 일정 관리, 작은 성과 인정 등 다양한 시간 관리 기술을 실천하면 하루를 더욱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여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하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야 하겠지만 시간 활용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보면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요령도 있어야 하지만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 물론 공부를 제일 잘하는 부류는 머리가 좋고 노하우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일 것이다. 성공도 이와 마찬가지로 타고난 소질과 기술과 시간이 필요하다. 타고난 재능과 기술은 어느 정도 행운도 필요하고 환경에 따라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비교적 누구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시간이다. 부유한 집에 태어난 사람도 신분이 높은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도 하루를 24시간 이상 활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느 분야든 뛰어난 성과를 보인 사람을 보면 할 것을 안 하고 밤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시간 투자를 많이 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홈런왕의 원조인 이만수는 학창시절에 밤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새벽닭이 울 때까지 타이어를 두들겼다고 한다. 영국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데이비드 베컴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유소년 클럽에서 맹활약할 때 베컴을 주목한 한 축구클럽 경영자 돈 윌트셔는 베컴을 만나 리프팅을 시켰는데 5회도 넘기지 못했다. 하지만 2개월 후 베컴은 월트셔 앞에서 2000회를 넘기는 리프팅을 선보였다. 월트셔는 8살 어린 아이에게 무서움을 느꼈다. 고 회상했다. 최고의 스타이면서도 훈련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까지 그라운드에 남았던 에릭 칸토나를 존경한다는 베컴은 지독한 연습벌레이기에 성공한 선수다. 그렇다면 시간 활용의 기술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행동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술이고 둘째는 몰입하는 기술이다. 무엇이든 몰입할 일을 정해놓고 시작해야 한다. 걸음지고 장에 갔더라도 몰입을 하게 되면 할 수도 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김서방 만나서 막걸리 한잔하고 이서방 장기 두는 거 훈수하다 보면 하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후딱 지나가 버린다.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야겠다고 컴퓨터를 켰는데 내일이 궁금해서 메일 확인을 하고 여기저기 답장한다. 그러다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궁금해서 뉴스를 잠깐 보다 보니 뉴스 내용 중에 무슨 스캔들 기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나니 그 연예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져서 팬클럽 사이트에 기웃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시간 활용의 기술이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다. 중요한 일을 취사 선택해서 몰입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성과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밥할 때 가스불을 켰다 껐다를 반복하다 보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된다. 나무를 크고 굵게 키우려면 장가지를 잘라줘야 한다. 우리의 삶에도 장가지들이 많다. 일일 드라마, 수목 드라마, 스포츠 뉴스, 무슨 스페셜을 다 챙겨보고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 보면 뭐 하나 되는 것이 없게 된다. 시간의 장가지를 쳐야 한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목표에다 시간의 초점을 집중시켜놓고 몰입해야 한다. 이것이 시간 활용 기술의 핵심이다. 20가지의 시간 관리법입니다. 1. 무슨 일이든지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한다. 2. 출퇴근 시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활용한다. 3. 나에게 최고로 능률이 오르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파악하고 그 시간에는 가장 소중한 일을 하라. 4. 낙관주의자가 되라. 5. 자잘한 업무를 묶어서 한꺼번에 처리한다. 6.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창조적인 업무는 행정적 업무와 분리시킨다. 7. 한번 손떼기 시작한 일은 가능하면 끝을 낸다. 8. 사무실이나 책상의 레이아웃을 개선하고 특히 책상은 되도록 깔끔하게 잘 정돈한다. 9.
모든 업무상의 편지와 리포트, 수임 명세서 등의 날짜를 기입하고 받다는 표시를 해두는 습관을 기른다. 10. 계획을 짜고 우선 순위를 정하는 데 시간을 할당한다. 11. 동료들이나 상관과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한다. 12. 타이트한 스케줄보다 느슨한 스케줄이 업무 완성률을 높인다. 13. 개인적인 대화나 전화는 최대한 자제한다. 14.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써놓을 수 있는 비상 노트를 꼭 갖고 다닌다. 15. 스스로 업무에 대한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다. 16. 머리와 체력도 리듬을 탄다. 10분 휴식은 리듬의 상향 곡선을 그리게 해준다. 17.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하도록 항상 10분 여유를 둔다. 18.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중요한 일과 사소한 일을 분배해 처리한다. 19. 정말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꾸준히 시간을 내려고 노력한다. 20. 지금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를 자문한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